안녕하세요. 에이다원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는 유가, 100달러 재돌파, 그리고 UAE, 오펙 5월 1일 공식 탈퇴, 그리고 FOMC, 파월 기자회견, 그리고 미 재무부 이란, 그림자 금융 크립토 제재,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금, 달러, 비트코인 온체인, ETF, 그리고 크립토 뉴스들까지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NYT 톱뉴스는 찰스 국왕 미국 의회 연설입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 지지를 강조했는데 트럼프가 두 가지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국왕이 미국 의회에서 정반대 메시지를 날린 거죠. 표면은 외교 행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트럼프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의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중장기 지정학 리스크 변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UAE가 오펙을 탈퇴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따 블룸버그 파트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월드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나스닥이 0.9% 하락을 했습니다. AI 불안이 재부상하면서 빅테크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나스닥이 내리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이 구조입니다. 주식이 내리고 유가가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조합이 지속되면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UAE, 오펙 탈퇴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UAE가 쿼터 없이 증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방 요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파이프라인 용량이 하루 170만 배럴인데 실제 생산 능력은 360만 배럴입니다. 단기 증산이 파이프라인에 막혀 있다는 뜻이죠. 단기적으로는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며 둘째로 오펙의 카르텔 결속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에 씨앗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더욱더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란이 호르무즈를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재밌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가 원한다고 했다는 건 아직 이란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타결은 안 됐다. 이 상태가 유가를 100달러 위에 올려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T에서는 이란 전쟁에 익숙해져라 라는 에디터 칼럼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냉정한 시각인데 이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 판단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건 유가 불확실성이 구조화된다는 뜻이고 인플레 압력도 구조화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찰스 국왕 연설을 크게 다루면서 국왕이 미국 건국 250주년 행사에서 사실상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반기를 든 거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영국 국왕이 미국 의회에서 나토를 지켜라,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날린 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UAE 오펙 탈퇴를 두고 트럼프 외교 성과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UAE 설득을 해서 오펙 카르텔을 흔든 거다. 이 해석이 맞다면 사우디와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고 중동 전체 지정도가 큰 그림으로 가겠죠. 유가 방향이 단순하게 공급 수요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체스 게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위험 자산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을 보면 27,100 소폭 반등했지만 속을 보면 걱정스럽죠. MACD하고 SMI가 동시에 데드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후행성이기에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봐야겠지만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추세 전환 신호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급등을 했던 속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돌릴 때도 그 속도에 맞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되며 핵심 지지선은 26,246선인데 이 이평 지지를 깨면 되돌림이 본격화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 파월 기자회견을 앞두고 나스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죠. 선 반영해서 올라가면 발언 후 되파는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지금처럼 눌려있으면 비둘기 발언 시 폭발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3일봉 기준 6,628입니다. 어제 6,709점을 찍고 지금 음봉이 진행 중이 있죠.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점에서 하락이 속도가 느리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 급격한 매물 출회가 없다. 강세장 참여자들이 쉽게 팔지 않는 것이며 둘째, 횡보 가능성이 높다. 급락보다는 옆으로 에너지를 소화하면서 또는 분배 구조를 마치고 다음 방향을 정하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6,400선으로 보면 되며 금요일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유가 일봉을 보면 달러 29센트 0.68% 올랐습니다. 드디어 100달러를 뚫었고 이게 왜 위험한 숫자냐면 103달러 위에서 지지하는 순간 이제 전 고점 즉 117.92달러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로서 이 구간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하방보다는 상방을 대비하는 구간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UAE 오펙 탈퇴 같은 반전 카드가 작동하면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상방의 구조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 차트를 보면 4,584달러 드디어 방향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플래그를 이탈한 순간부터 우회해서 상방으로 가느냐 또는 하방으로 갈 구조가 시작이 되느냐 두 가지를 보고 있었는데 하방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4,000달러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역설적인 게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는데 금이 내리고 있죠. 보통 인플레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는데 금이 내린다는 건 달러 강세 압력이 금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를 보면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이 1.13%, 5년물도 0.79% 올랐는데 30년물은 오히려 0.12% 내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단기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베팅하고 있다는 것. 유가가 100달러를 넘은 상황에서 연준이 빨리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걸 채권 시장이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 98.629 FOMC 앞두고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9달러에서 강하게 밀려 내려온 구조라 이전 캔들을 잡아먹는 강세 반전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달러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이걸 확정을 지으려면 98을 이탈을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금이 떨어지고 있는 그 근거로 달러 역시 이 캔들을 잡아먹으러 갈지 모르겠지만 반등의 구조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비트코인 온체인 쪽 살펴볼게요. 76,000달러에서 현재 보합 수준으로 있고 어제 하락 이후 단기 반등을 나오고 있죠. 새벽까지 숏 포지션에 힘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오전에 숏 물량이 약간씩 익절로 나오고 동시에 롱 물량도 손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익을 실현하면서 롱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OI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이고 장기적으로는 오늘 오후 그리고 저녁 새벽까지 어떻게 이어가는지 잘 체크해 나가야겠죠. 아직까지는 방향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산맵과 펀딩비를 보면은 하방에서 74,000과 73,000 이 구간이 연쇄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며 반대로 상방에는 77,000에서 78,000달러까지 이 구간이 숏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펀딩비는 어제까지 은펀비로 집중되어 있다가 오늘은 균형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월 발언 이후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CBD를 보면은 어제보다 많은 고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 고래가 급격하게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죠. 갈색 고래는 동시에 그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흐름 내에서 상승을 가려면 이 고래들이 다 같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혼조세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은 매수가 확인이 되는지 그 방향을 체크하고 그 결 따라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되 내려올 때마다 기관급에서는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ETF 자금 흐름을 보면 4월 28일 기준 비트코인 ETF는 2250만 달러 순유입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IBIT 블랙록 수치가 아직 미집계입니다. 이더리움은 860만 달러 유출입니다. 둘 다 IBIT가 포함된 최종 수치가 나오면 진짜 방향을 알 수 있고 내일 파월 발언 이후 그 이후의 흐름까지 잘 팔로우업 해 나가면 되겠죠. 중요 이벤트를 앞두고 이렇게 소량으로 물량이 움직이는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방향을 확인하고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크립토 뉴스를 보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란의 그림자 금융망 크립토 접근 루트, 유가거래 인프라를 전부 제재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크립토 규제 압박이죠. 그런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면 미국 정부가 이란이 크립토 제재를 우회한다는 걸 공식 인정한 거잖아요. 이게 오히려 크립토가 실제 국제 금융 인프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미 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 규제 압박이지만 장기적으로 크립토의 위상이 높아지는 근거로 볼 수 있겠죠. FOMC 이틀차 내일 오후 2시 30분 파월 기자회견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이미 정해진 거고 핵심은 파월이 유가 100달러 상황을 어떻게 언급하냐는 거죠. 인플레 재점화가 우려된다 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 경로가 멀어지면 달러 강세, 비트코인 하락을 압박할 수 있고 경제 여건을 보면서 대응하겠다 라고 비둘기로 나오면 달러 약세, 비트코인 반등을 나올 수 있겠죠. 이 한마디가
제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전쟁 비용이 638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루 10억 달러씩 나가는 중인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이죠. 이게 왜 크립토 관련 뉴스냐면 재정 압박이 커질수록 재무부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채권 금리 상방 압력이 생기죠. 전쟁이 길어질수록 달러 약세 압력도 구조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장기 수요 논거 중 하나가 달러가치 하락 해지인데 그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관련해서 틸리스 상원 의원이 개발자 보호 조항에서 법 집행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루미스가 바로 수정 작업 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법안이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5월 피니시 라인을 목표로 하는 건 유지되어 있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건 오히려 법안이 진지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UAE 오펙 탈퇴 아까 말씀드렸는데 단기 증산은 파이프라인 병목으로 제한적이며 당장 유가 하락 제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오펙 카르텔이 흔들리는 씨앗이라는 건 맞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STRC가 8개월 만에 세계 최대 우선주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STRC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세계 최대가 됐다는 건 기관 투자자들이 이 구조에 돈을 넣고 있다라는 뜻이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죠. 수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가 자국채 20억 달러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 금리를 아래로 누르려는 시도인데 성공한다면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호재이죠. 다만 전쟁 비용을 대면서 동시에 채권을 매입한다는 건 재정 압박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 CIO가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소로 자리 잡았고 이제 화폐가 되길 열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준의 영향력이 비트코인에서 희석이 되고 있다라는 말도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달러 정책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이죠. 지금은 아직 연준 발언에 비트코인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이 상관관계가 약해지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수 있습니다. GSR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합친 ETF를 나스닥에 상장시켰습니다.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한 가격 노출을 넘어서 크립토를 수익을 내는 자산 클래스로 포지셔닝 하는 거죠. 알트코인 ETF 확장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는 하락 중에서도 기간 수요가 유지가 되고 있다 라면서 하락은 곧 매집의 기회라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방 시나리오는 파월의 내일 비둘기 발언, 그리고 달러 인덱스 98 이탈, 비트코인 반등, 그리고 UAE 탈퇴는 증산, 유가 하락, 인플레 해소를 갈 수 있으며 현재 숏 과다 청산 완료, 현재 77, 78K 숏스퀴즈 구조가 있으며 재무부 채권 매입은 금리 하방, 위험자산 호재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IBIT 포함 시 순이입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는 유가가 103달러 돌파한다면 117달러 직전 고점을 갈 수 있는 모멘텀, 즉 인플레 폭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며 파월 매파 발언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스닥, MACD, SMI, 데드크로스 확정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며 비트코인 75,000달러 이탈 시 74,000, 73,000 롱 청산 구간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금은 4,600 이탈 완전 확정 시 4,000달러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 잘 확인해 주시고 현재 유가 100달러 돌파가 오늘 최대 변수이며 내일 파월 발언이 이번 주 방향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지션보다 대외적인 요건을 먼저 체크하면서 안전하게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